원령체. 오, 이게 순발력이 빠르시네요. 자, 원령체라고 해요. 월별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원령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원령체 같은 경우는 우리 동동 말고도 또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요런 작품도 있어요. 농가 원령가. 네. 농가 원령가. 이런 작품도 있어요. 원령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그냥 요런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원령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이제 당시 당월에 대한 뭐가 있다. 풍습이 언급되기도 해요. 이때 당시에 풍습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됐죠? 풍습이 언급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동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랑 뭐냐? 자,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임금에 대한 송축이 있어요. 뭐 이거를 임으로 바꾸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을 바꾸든 임금으로 바꾸시든 큰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뻔한 거겠죠? 임에 대한 그리움. 물론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나눠주면은 우리가 뭐 한탄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은 말 그대로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거 그냥 한 가지로 묶어주시는 게 조금 편해요. 자, 우리가 송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찬양이랑 예찬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봅시다. 동동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일단 1월 노래입니다. 정월의 냇물은 널 얼고자 녹고자 하는 데라고 했죠? 냇물은 어떻게 되고 있다?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는데 그 밑에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이여. 자, 이게 누구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나는요. 나는 어떻게 되고 있냐? 홀로 지내가는구나. 나는 계속 외롭네. 자, 이 줄간에 뭐가 드러난 거야? 대비가 드러났어요. 야, 냇물도 얼고 녹고 하는데 왜 나는 외로움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놀라고 그러세요? 움찔움찔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겠지? 내 신세 한탄이니까 요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2연 보실게요. 2연 보면은 2월 보름에 자 높이 올린 등불 같대요. 높이 올린 등불. 일단은 얘는 뭐가 있다? 상승의 이미지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등불을 다는 뭐가 있었다? 풍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때 다는 풍습이 있었다. 되니? 어쨌든 고려시대 자체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등불, 그러니까 연등제라고 혹시 아세요? 그 연꽃 모양의 그 등불을 띄우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등불이 뭐라는 얘기냐.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인을 비출 모습.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 이 모습 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둘 중에 뭘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왜? 이거를 만인을 비춘다라는 얘기는 우리 임금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뭐겠어요? 백성이죠. 그럼 봐봐요. 백성을 비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뭘 잘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청취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만인을 비출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임금님이.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월 볼게요. 자, 4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에 잊어서 안 잊어 오는구나. 누가? 꾀꼬리 새요. 그러니까 누가 잊지 않고 다시 오는 거네요. 그죠? 일단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도치가 들어왔죠. 그죠? 자, 여기서 꾀꼬리 새는요, 잊지 않고 돌아왔어. 잊지 않고 돌아왔는데, 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있니?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자, 여기랑 비교되는 포인트 누구? 녹사님. 자, 여기서 녹사가 뭐라고 나와있어요? 고려시대의 관직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럼 이건 누구겠니? 말 그대로 내가 그리워하는 님이겠어요. 그쵸? 얘는 잊지 않고 오는데 너는 왜 잊고 지랄이냐? 라는 얘기겠지. 여기서는 똑같이 뭐야? 1월처럼 대비가 드러났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월 보름에 8월 보름. 8월 보름이 뭐라고 돼 있냐? 8월 보름에 가윈날이지만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아? 모르겠다고? 8월 보름에 가위가 있대. 무슨 말일 것 같아? 정월 대보름은 1월이고 이거지 8월이잖아. 8월에 보름이 뭔 것 같아요? 그래, 추석이에요. 우리 추석을 뭐라고도 해? 한가위라고도 하잖아. 이 가위날이 이 얘기입니다. 예. 이때도 추석이 있었나 보네요. 그죠? 아무튼 8월 보름에 가위날, 뭐야, 추석이지만. 근데 추석인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 밑에 임을 모시고 지내야 오는 날이 가윈날이로다. 그러니까 뭐야? 이 추석에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님과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한가위 날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야? 나 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얘기겠지? 님과 뭔가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마지막 10월에 보시면요. 제 생일이 포함된 달입니다. 네. 근데 내 생일이 10월이라고. 뜬금없지만. 네. 그럴 수 있죠. 자, 10월에 지금 뭐라 되냐? 점여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저 거기 한번 밑줄 쳐보자고요. 점여놓은 보리수나무. 자, 우리가 힌트를 얻을 건 뭐예요? 나무예요. 자, 나무가 10월달이면은 뭐가 생길까? 10월달쯤 되면 가을에 있는 나무면 뭐가 슬슬 생길까? 그치, 열매가 생기죠. 근데 점여놓은 보리수나무라는 얘기는 뭐냐? 점여놨다는 얘기는 이제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밑에 일어나 있어요.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당연하죠. 이거 꺾었잖아. 꺾었으니까 여기를 찾아볼 일이 있어 없어? 찾아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요거 자체가 처량한 신세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버림받은 신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얘가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한탄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추가로 언급을 해주자면요. 자, 이 버림받은 신세가 동동의 다른 월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동동 내용 아시면은 이거 알 수도 있어요. 아세요, 혹시? 6월 노래인데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그게 이거랑 똑같죠. 벼랑에 버린 빛. 요거랑 비슷한 표현으로는 한번 적어드릴게요.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그러니까 둘 다 버려진 신세를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6월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제목이 이제 황계사인데 요거는 잠깐 문제를 좀 보고 해볼게요. 3번에 있는 보기 잠깐만 볼게요. 자, 황계사는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12가사 중 하나로서 노랫말의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후렴구가 첨가되기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작가 의식에 기반해 일관된 주제를 담아내기보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일관된 주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하고 조합해 노랫말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 번째는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거. 그죠? 다양한 주제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의 표현들을 뭐 했다? 차용했다. 두 가지 포인트는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 작품의 표현을 차용할 때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차용되는 부분에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용한 표현들이 노랫말에 다수 삽입되면서 작품이 전달하려는 주제와 동떨어진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의 완성도보다 청중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자 거기 밑줄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한 결과 자 특히 이런 부분들 뭐 혹은 플러스 관련이 없는 표현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어떤 대중들의 유흥성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대요. 한마디로 뭐야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막 이상한 구절도 넣고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당시에 엄청난 인기 혹은 베스트셀러로 불리고 있는 작품이 뭐냐면요 구운몽이에요. 뭐 성진이가 막 뭐야 선녀들과 막 하면서 노는 거 그 장면들을 막 막 그랬어요.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처음에 뭐라 나와있냐면은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여 야 대충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이별했던 상황이죠. 그쵸? 그럼 나 누굴 찾을 수가 없대? 님에 대한 소식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쵸? 자 일단 이별을 했고요. 이별을 한 상황에서 소식조차 모르는 상황이래.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보통 송미인국에도 있었고 그쵸? 여기에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작품이냐면 요거 94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상사별곡이라는 그 작품이 있을 겁니다. 여기랑 표현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뭐러냐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오도다. 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자네 못 오는가 왜 못 오는가 거기 무쇠에 성을 쌓고 뭐 집에 뭐가 있고 저쪽 그래서 어이 못 오느냐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사설시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뒤에 있어요. 뒤에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해야 말드소. 야, 일단 요거는 몇 가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쵸? 요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쵸? 후렴구 마냥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해야 라고 했으니까 청자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도노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뭐 말을 거내는 방식도 넣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개가 짖어서 뭐야 님이 못 오는 것이냐? 일단 개가 장애물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춘수가 만삭태가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물도 마찬가지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온이 닭이 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산도 마찬가지 만나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춘수가 만사택 하온이 닭이 봉한다 여기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이거 다른 작품의 표현을 차용한 부분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자 여기 아까 물과 산에 있는 여기 앞에 부분 뭐 닭이 봉하야 뭐 거기 부분이 자, 도연명이라는 작가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 말이 있네요.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아까 그 부분이 뭐라? 구운몽이에요. 구운몽의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된 주제가 아니라는 부분. 일관된 주제가 아니라는 부분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뭘 목적으로 했다고요? 대중들의 뭘 중시했다? 우리 유흥성을 중시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중들의 유흥성.
자, 그 다음에 지어다 좋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두 날에 둥덩치고, 자, 거기 부분이 뭐야? 황계사로 이름 지은 이유예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병풍에 누가 있었다고? 황계가 있었대요. 얘가 닭인데, 이 닭이 뭐래? 두 날개를 둥덩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일점에 날새라고 꽃기어 울려든 오려든가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야? 한마디로 여기 있는 수탉이 울면 울 것이냐 라는 얘기잖아. 그치? 맞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불가능한, 뭘 설정한 거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부분이죠? 이게 뭐랑 되게 유사해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막 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얘기를 하는 거. 정석과랑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약간 당신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정석과랑 유사해요. 여기 부분이랑 유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나는 죽어 황하수가 되고 나는 뭐가 된다? 죽어서 너였나요? 너는 죽어 황하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죽어 도대선이 돼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드당실 떡을 서보이자라고 했어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죽어서 이게 돼서 도등실 놀자라는 것 말 자체가 이제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비현실적인 거죠. 비현실적인 걸 상상하는 부분.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저 달아보느냐. 자, 이번에는 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달 자체를 뭐 하고 있어요? 의인화를 하고 있죠. 그죠? 의인화를 하고 있고요. 임계신대의 명의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달은 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님을 보고 있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CCTV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한마디로 뭐 관찰하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빌려가지고 님이 계신 데를 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죠? 님 졸라 보고 싶어요. 그죠? 현승아, 얼른 달한테 얘기해. 빌려서 봐. 자, 그 다음에 이 하의 말뜻서 요거는 계속 후렴구가 반복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추월이 양명이 아니 아까 있었던 그거 있었지. 춘추가 만사택 하운이 닭이봉하는 부분 거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도연명의 시를 뭐 한 거다? 인용한 거다. 그래서 이번엔 뭐래?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자, 이거 물, 산 말고 하나 또 있었네요. 달이라는 존재도 뭐야? 장애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고서 니 아니오더냐 지어다 좋으시고 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많이 맞죠? 원령칭잖아. 그죠? 나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적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너무 난잡해요. 그죠? 2번 가와 달리 나에는 임이나 화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청자로 설정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나에 있어 없어? 청자 설정한 거 하나 있었잖아. 뭐 있어? 저 아해야 말 좀 들어보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맞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 가에는 그런 게 있나요? 가에 청자로 설정한 표현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특정한 동사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감이 생겨나고 있다. 그거는 특정한 동사 구조 뭐 있어? 아우 동동달이 있긴 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나에는 있어 없어요? 나에도 있잖아. 이 아이야 말될 수도 있잖아. 둘 다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 가와 나에는 모두 화자와 대상인물 간의 문답을 통해 그럼 봐봐. 요거는요 다른 말로 변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화자와 대상인물 간에 문답을 했다라는 거는 뭐야? 대화 형식이란 얘기잖아. 그지?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야 돼. 대화 형식 없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에는 모두 계절감을 환기하는 자연물과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없었죠. 그럼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이 꾀꼬리고요. 니은이 뭐야? 환계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통 자 우리가
우리 꾀꼬리 같았던 경우는 뭐야? 님과의 태도를 비교한 거죠? 맞죠? 님과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나한테 어떤 게 들어간가? 더 외로움을 부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황계사 같은 경우는 황계 같은 경우 우리 이것만 보시면 되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가 아직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했었죠? 그럼 요거랑 정확히 연결되는 건 뭐겠어요? 자, 5번밖에 없겠죠? 임을 향한 화자의 서운한 감정을 심화, 그러니까 외로운 감정을 심화했죠. 니은은 자신의 바라는 일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화자의 인식,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으니까. 연결됐니? 그래서 되게 쉽게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보기 2를 참고해야 되는, 보기 2를 우리가 봤으니까 보기 2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 공존했던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 가운데 대중적으로 유행하여 당대 사람들에게 익숙했으면서 황계사와 연관성을 지닌 작품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상사별곡이라는 작품에 일조 난군 이별 후에 토직조차 돈절하니 여기 있죠, 그죠?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요거 부분 비슷하죠? 첫 부분에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사설시조예요. 자,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을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소성을 쌓고 뭐 그걸 열거들이 막 쭉쭉쭉 되다가 네 어리 그게 아니더냐, 한 해도 12달이요 뭐 한 달은 30날이요 뭐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고요. 자, 도연명이라는 작품인데 춘수만세택 하운다기봉 추월양명이 동령수고송 수고하래요. 아무튼 요게 뭐가 있어? 요런 부분들을 인용했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구운몽 부분 보면은 대사가 대노하여왈 네 용궁에 가서 술을 먹으니 그 죄도 있을까오니와 오다가 석교상의 팔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희롱하고 뭐 이런 부분 이제 구운몽의 하나의 장면이죠. 그 다음에 자, 요 벽상에 그린 황계수탁이 쥐나라에 탁탁 치며 김목을 누리서 회회회 우도롱 도세 그려, 이거는 사설시조인데 자, 얘는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죠? 얘는 놀자고 했고 저기서는 뭐야? 그때 되면 오실 겁니까?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옳지 않은 거네,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그러네요. 1번,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상사별곡에 사용된 표현을 차용한 거다. 바로 연결 가능하겠죠? 맞죠? 2번,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자네 어이 그리하여 아니 오던 거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사실수조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쵸? 연결되겠죠, 충분히. 차용했죠? 3번, 춘수가 만세택하니 하온이 닭이봉하니 추월이 양명이하니는 도연명의 사시에서 한문 표현의 일부를 가져다 쓰면서 읽기 쉽게 가, 한이와 같은 도를 따라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있었잖아, 그지? 4번,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는 뒤이은 지어자 조우시오와 함께 작품의 주제와 거리가 먼 표현이지만까지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행 현장에 통속적 유용성을 반영해. 아까 그 대중의 뭐 유용성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요걸 반영해서 구운몽에서 촬영한 것을 볼 수 있겠다. 맞니? 그다음 5번, 병풍이 그린 황계수탁이 두 날에 둥덩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우리어 사경일점에 날세고 꾀꼬리 울려등 오르든가는 기존 사설시조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원래 표현이 담고 있던 주제와 정서를 유지하는 방향이었냐? 정서가 다르죠? 여기 놀자고 했잖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놀자고, 여기 봐봐. 보기에서는 울도록 노새 그려라고 돼 있고, 자, 그 본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 꽃기 울거든 오르든가 라고 돼 있잖아. A 주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보기 볼게요. 자, 4번에 가와 나는 임을 향한 사랑과 임과의 이별에서 비롯한 슬픔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는데, 그러나 화자의 내면 심리는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른 태도로 나타난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결핍의 상황을 거듭 환기하면서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드러나기도 하고 임의 훌륭함을 예찬하면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까 그게 임금에 대한 송축 정도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나의 화자는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주로 드러내면서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자신보다 임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의 A는 얼고자 녹고자 하는 냇물과 화자의 대비를 통해 있니? 그쵸? 대비 있죠?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나는 안 그렇다 이러고 있으니까 몸이여 홀로 지내가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화자가 처한 결핍의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그쵸? 님이 없으니까.
이제 곧 있으시겠네요. 자, 그럼 2번. 가의 B는 이밀 모습을 사물에 빗대어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많이 비치실 모습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임의 훌륭함을 예찬하고 있다. 이건 맞죠? 그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가희 씨는 가윗날이라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임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날이 가윗날이고다 말하면서 임에 대한 사랑을 통해 까지는 계속 맞는 말인 것 같아. 뒤가 뭐가 틀렸어요?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슬픔 극복? 뭔 소리야? 처음 들어봐요.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